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하나 장만해서 주말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꿈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서 혹은 언젠가의 귀농 귀촌을 꿈꾸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를 결심하고 나면 현실의 벽이 느껴집니다. 이거 사고 나면 신고는 어떻게 하지? 절차를 잘못 밟으면 불법이 되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 찾아봐도 판매 정보만 넘쳐나고 정작 신고 방법은 아무도 안 알려주네. 그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소개하는 영상은 넘쳐났는데 정작 구매 이후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주는 영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농막과 체류형 쉼터 신고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농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입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영상 시청하신다면 신고하실 때 피해보는 일 없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합법적 숙박 가능 여부입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는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농막에서 숙박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정부가 아예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의 숙박은 합법입니다. 이 외에도 면적, 취사시설 등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막은 농기구 보관 및 잠깐 쉬는 용도이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체류 및 숙박 목적입니다. 최대 면적은 농막은 20제곱미터로 약 6평이고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약 10평입니다. 부대시설로 농막 및 체류형 쉼터 모두 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며 체류의 쉼터의 경우 주차장 1명까지도 설치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농막이 예전에는 화장실 설치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농막도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지자체 농정과 또는 환경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농막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입니다. 지자체 건축가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검색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 서류는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입니다. 두 번째 준비 서류는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적도를 한 장 출력하신 뒤 농막을 설치할 위치에 직사각형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농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도는 정부24에서 무료 출력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 서류는 농막 평면도입니다. 보통 농막 제작업체에서 제공해줍니다. 전기 배선, 창문 위치, 수도 배관 등에 표시된 도면으로 업체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 5가지 준비 서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농막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방문 접수입니다. 시청이나 군청 건축가를 방문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되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시청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대행업체 이용입니다. 컨테이너 업체나 행정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한 후 처리 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막은 3년마다 연장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입니다.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농지법 신고입니다. 정식 명칭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 이용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정보, 농지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 계획서입니다. 쉼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이용 계획서 양식은 전국 공통 서식이 아니라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식 등으로 제공되므로 꼭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 이용 방법, 체류 목적, 체류 기간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방지 계획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서류인데요.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지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네 가지 준비 서류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농지 신고가 끝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합니다. 농막 신고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는 농막 신고 시 준비 서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부모님, 형제, 지인 소유 등에는 반드시 대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축 신고까지 마치면 아래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신고 심사,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 발급,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이 단계까지 완료되면 정식으로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전체 신고 순서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 신고, 두 번째 건축물 가설 건축물 신고, 세 번째 신고 필증 발급, 네 번째 관리대장 등재 후 설치입니다. 이 네 단계 꼭 기억해 두시면 신고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 차이부터 각각 신고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필요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